이번 강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본 과학과 신앙의 쟁점, 이렇게 지금 전체 주제가 이제 잡혀 있는데, 이건 뭐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창세기 말고도 과학과 신앙의 쟁점이 되는 것이 성경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이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 여러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기원 논쟁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주제를 잡아봤고요. 오늘은 말하자면 전체 강좌의 입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오늘은 아무 내용도 안 다룬다, 그건 물론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대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도대체 뭐가 도대체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오늘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질문도 많고 또 질문의 답변도 그렇게 시원치 않은 것 같고, 들어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정말 맞는 답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 또 자꾸 이제 새로운, 최근에 제가 한 3, 4년 동안에 보니까 과학과 신앙, 뭐 창조, 진화 이런 거에 관해서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아담의 역사적 논쟁에서 아담에 대한 그 복음주의자들 4명이 쓴 그 번역돼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는 책의 95% 이상이 전부 창조과학에 관한 책들이었어요, 사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책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데다가 잘 읽어도 납득이 잘 안 되는, 왜 이런 얘기들 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전부터도 이제 자신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아이들도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 애들도 질문하고, 물론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있었으니까 청년들도 질문하고,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니까 신학교에서도 뭐 질문을 받고, 그런데 우선은 제 자신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진화론이 이제 이건 완전히 입증된 거다, 막 뭐 도킨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거는 뭐 전혀 하이퍼테시스에도 지나지 않는 가설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막 이렇게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건 왜 그러며, 이게 지금 제가 100% 풀리질 않았어요. 점점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제 자신이 이제 궁금하고 의문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많았을 뿐만이 아니고, 특별히 이제 목회자나 이제 지도자가 되는 분들은 뭐 나는 그게 별 상관이 없더라도 교우들이 자꾸 질문을 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싫더라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그 강의안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보시면 거기 이제 서론이 있고요. 오늘 1페이지에. 그 다음에 2페이지 가서 보시면 진행 방식은 뭐 어떻게 이걸 이제 진행한다 이거니까 뭐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섹션 3, 창세기 과학신앙의 문제가 어려움을 초래한 이유. 그래서 객관적 이유와 주관적 이유 뭐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요거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6주에 이제 들어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해서는 섹션 4,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한 분류 방식.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분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저는 이제 간략하게 3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에 이제 대한 것. 섹션 5가 피조 세계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반응.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 것을
5 분야에 이제 걸쳐 가지고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거기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도 있으시고 어떤 것은 아마 전혀 생소하게 처음 접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쭉 설명이 나오고 이제 그 12페이지 그 도표도 이제 섹션 6가 되겠죠? 섹션 4 거기서 앞에서 잘못됐으니까 뭐 마지막 것도 뭐 섹션 그건 뭐 그냥 앞으로 뭐가 나온다 이제 거기 그래서 뭐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처음 서론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좀 예비적으로 소통해야 될 거를 거기 적어놨습니다. 우선 한편으로는 제가 관심이 이런 주제에 많지만 혹시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뭐 다룰 내용들을 다 굉장히 잘 알고 있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특별히 사실 저는 대학 때 전공이 이제 농과 쪽으로 축산을 해서 약간 그런 쪽을 뭐 조금 공부는 했지만 전문적으로 자연과학을 전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과 신앙 여기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은 뭐 이제 우주론 같은 것도 좀 빅뱅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지질학도 좀 알면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또 생물학도 그 생물학에서 얘기한 진화론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는 그냥 다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다윈 이천론과 또 자연 죽일론 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읽어도 아직도 저도 잘 이제 모르는 것들이 있고 한데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또 이제 인류학 중에도 이제 문화인류학도 있지만 뭐 자연인류학 아니면 신체인류학 신체인류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네안데르탈인 뭐 이러한 소위 에이프맨이라고 얘기되는 원인 이들의 위치가 이제 뭐냐 이런 걸 파악하는 건데 사실 저는 그런 분야가 전부 제 전공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데 대한 책을 읽고 지금도 이제 제 자신이 거기 2번 동그라미 적은 거 아직도 의문이 많고 잘 풀리지 않은 사안도 지금 있어요. 지금 특별히 이제 아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인데 지금도 이제 배워가고 있고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고민하고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은 제가 또 과거에 오해를 받은 적도 있고 해서 당신은 그럼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요 아니면 뭐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요 또 궁금하게 또 꼭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3가지 입장 지금 이러한 모든 과학과 신앙 사이에 이제 창조 진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3가지 입장을 이제 분류를 이 분류법을 제가 택하고 있는데 이 3가지 입장이 이제 즉각적 창조론 혹은 젊은 지구론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 창조론 뭐 이거는 이제 오랜 지구론 이런 표현도 이제 쓰기도 하죠. 거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점진적 창조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진화적 창조론이라는 말을 자꾸 이제 이 3번째 입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유신진화론이라는 말보다도 진화적 창조론이 좋다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해서 어쨌든 그 3가지 입장이 지금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점진적 창조론 아니면 오랜 지구론 이걸 제가 100% 지금 완전히 이 입장에 완전히 필이 꽂혀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제가 그런 거는 아니고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다. 점진적 창조론 오래된 지구론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제 자신을 소개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패키지 게임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 제 3 입장을 놓고 볼 때 즉각적 창조론 젊은 지구론은
흔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주로 이런 입장을 많이 취하죠. 또 창조과학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 입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입장을 보든지 그 속의 이론적 설명과 증거와 제시하고 하는 걸 보면은 마음에 들고 타당하게 보이는 요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요소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즉각적 창조론 그렇고 또 점진적 창조론도 그렇고 또 유신진화론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뭐 아무런 뭐 결정을 항상 내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거기서 두 번째 입장인 점진적 창조론, 오래된 지구론 이쪽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 창조론, 제가 현재 가까이 왔다는 이 입장도 문제가 꽤 있어요. 여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소극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좀 덜 문제가 되는 이 점진적 창조, 오랜 지구론 쪽으로 제가 이렇게 좀 치우쳐 있다는 거죠, 현재.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 게임이라는 거, 이게 그냥 패키지를 딱 택하면 그 안에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여 있는 거지. 여기서 좋은 걸 다 뽑아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또 만들고, 그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이. 점진적 창조론에도 어려운 의문점이 두세 가지 큰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그래서 저는 100% 완전히 수긍은 못하면 여기 대해서도. 그러나 다른 패키지, 그러니까 즉각적 창조론이나 유전자 이거보다 낫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강좌를 통한 주된 목적은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세 가지 입장이 내용이 뭐고 각 입장의 강점과 약점을 서술하려고 이제 내가 이걸 믿으니까 여러분도 받아들이십시오. 적어도 이번 강좌에서는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아까 뭐 CBS 쪽에서 온 분 인터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도대체 뭘 믿어야 될지조차도 사실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각 입장이 뭔지를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즉각적 창조론이고 무엇이 유신진화론이고, 그래서 그 입장들이 어떤 면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정은 스스로가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까지 이거 하십시오, 여기가 무슨 전도 집회하는 데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가 이제 결정하시되, 결정을 하려면은 소위 가능하면 올바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이제 도우려고 지금 여기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2번 동그라 앞으로의 강좌에서 대부분의 글이나 책은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 설명하고 채택하도록 종용하지만, 책들 보면은 자기의 입장이 어떤 위치인지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막 들이다 강조하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책은 또 불필요하다고 제가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 이슈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도대체. 그리고 너무 한쪽으로 세뇌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지시에 이제 국한하려고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3번 동그라미, 내가 지지하는 입장 대 내가 용인하는 입장, 요 두 가지 구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타당하다고 여기 이게 내 입장입니다. 저는 100% 확인을 못하지만 그래도 근접해 있는 게 점진적 창조론이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내가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로 이제 서로 대화하고 하다 보면은 하게 되는 것이 내가 용인하는 입장, 즉 현재 자신이 지지하지는 않지만 복음주의 내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 그래서 저는 점진적 창조론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예를 들면 즉각적 창조론이 제가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즉각적 창조론도 복음주의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고, 또 저는 유신진화론도 그 점진적 창조론만큼 제가 지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복음주의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유신진화론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맨 강좌 6강 때 유신진화론에도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죠. 이 안에는 복음주의자,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면서 유신진화론자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그 레디컬한 이러한 뭐 그런 표현을 보통 뭐 신학적 자유주의, 뭐 이제 또 뭐 과정신학 뭐 이런 쪽을 막 주장하면서도 유신진화론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 복음주의자 가운데 있는 유신진화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내 입장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우리가 같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서로 대화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입장과 용인하는 입장, 이거를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저자들은 내가 지지하는 입장이 뭔지, 내가 용인하는 입장인지 이걸 잘 안 밝혀요. 과거에 제가 한 5년 전에 이 사안을 가지고 어느 큰 교회에서 하다가 그때 굉장히 이제 곤혹을 당했을 때가 바로 지금 내가 지지하는 입장과 용인하는 입장을 구별 없이 제가 막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해서 송이 그 유신진화론자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유신진화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점진적 창조론만큼은 제가 신빙성을 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하려면은 당신이 지지하는 입장은 뭐고 당신이 용인하는 입장은 뭐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이제 좋죠. 물론 그렇다고 이거 신무다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붙잡고 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요걸 구별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이제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존 스타트나 또 리폼드의 거장이라고 얘기하는 와필드 같은 사람은 유신진화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현재 점진적 창조론을 내가 이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나하고 입장이 달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은 복음주의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이제 중요한 그런 구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그 창조과학의 입장, 또 즉각적 창조론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창조과학 입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암살까지 당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창조과학의 분들이 저를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레디컬한 입장도 아닌데 어쨌든 창조과학의 입장에서는 그 창조과학의 입장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경계를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지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창조과학회 이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같은 형제자매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형제를 자매로 여기고 자매를 형제로 여기고 이렇게 성적 혼동, 젠더 컨퓨전을 하지는 않지만 정말 형제자매로 생각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창조과학회와 즉각적 창조론자들은 다 신앙이 동일해요. 보수적인 신앙관에다가 성경의 영감, 모성 다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유신진화론자라고 하면 그 안에 굉장히 버라이티가 넓거든요. 신학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나 창조과학, 즉각적 창조론자들은 만약 그분이 진실로 한다면은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안심하고 신학적 친화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진적 창조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진적 창조론자들도
즉각적 창조론보다는 여기 약간의 버라이티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창조과학의 설명이나 즉각적 창조론을 그대로 지지한다는 말은 아니다. 을이 아니고 말은 아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표명을 할 때 내가 즉각적 어떤 내용의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평을 가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입장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의도 때문은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무시한다는 그게 결코 아닙니다. 그 이론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형제자매예요. 우리가 복음신앙에 의하면 만약 창조과학에 속한 어떤 분이 나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같이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에 늘 제가 해온 말이지만 가능하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추고 이제 쉽지는 않죠, 사실은. 이게 사람이 서로 뭐 견해가 다르면은 벌써 이제 막 눈꼬리가 옆으로 막 올라가고 견해가 다르면 뭐 침 튀기고 뭐 장로교인인데도 꼭 침례교처럼 뭐 이렇게 막 흥분하고 다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우라도 형제 사랑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근데 사실 제가 거기 늘 강조하면 미국에서는 두 그룹이 엄청 싸웠거든요. 이제 그 1940년도 이때 요때 근본주의 논쟁이 있고 나서 이제 기독교 과학자들이 모임을 결성을 했어요. 그때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반동을 하고 튀어나오고 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헨리 모리스였죠. 그래서 헨리 모리스는 자기처럼 즉각적 창조를 안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그룹에 있을 수 없다 생각해가지고 따로 이제 모임을 시작하고 따로 저널도 만들고 그게 이제 미국의 창조과학회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1950년대 중반 정도 이때부터 이제 그래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그 사람들 싸웠다고 그래서 우리도 꼭 한국에서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나? 그럼 우리가 뭐 미국 그냥 거기 배우면 되죠. 오히려 안 싸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날카롭게 디베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거 뭐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것인가? 자꾸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